반갑습니다. 오늘은 병호일주 사주 한번 볼까요? 이 병호일주가 양인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도 불의 양인이죠. 이 태양의 양인이죠. 고집 세고 뚝심 있고 찌기 싫어하고 우리가 병화라는 것이 약간 가장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나무인인 성향도 많죠. 대개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대신 우리가 양인인 자체가 칼날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투적인 삶이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자기가 또 많이 다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양인이고 이 오화가 현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이 오화가 이 탕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호일주는 또 폭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한번 미치면 뭐 자기를 태워버리는 그런 아주 정열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왕지의 병호이기 때문에 태양이기 때문에 남 밑에 있기를 되게 싫어하는, 그래서 대개 이런 분들은 직장을 가지면 좀 강한 직장, 사람을 좀 이렇게 힘으로 누르는, 권력으로 누르는 군인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세무나 얕은 이런 약간 센 조직, 그죠? 또는 이제 수술 같은 걸 담당하는 의료계통이나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든 저렇든 병호일주들은 좀 솔직하고 화끈한 사람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 자체가. 되게 이렇게 양인이면서도 사람이 아주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내공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여튼 오늘 볼 우리 이 사주는 미월의 병호입니다. 미월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지잖아요. 병화의 세지이고, 그러면서 미월은 대서소서가 있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때입니다. 그러면서 오미 화국을 이루고 있죠. 이 기토라는 것이 토이긴 하지만은 이리 되면 펄펄 끓는 토가 되는 거죠. 완전 화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식상이기 때문에 이리 되면 내 아래 사람과 더불어서 일을 많이 꾸미는, 또는 이 아래 사람이 급제로 변화해서 아래 사람에게 내 거를 많이 내어줘야 하는 그런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무술김이라는 간여지동, 무술김이 병호가 다 간여지동이죠. 우리가 이 무술이라는 것도 황량한 토를 의미하고 추수가 끝난 토죠. 김이라는 것은 지금 아주 뜨거운 열토를 의미하고, 거기에 또 병호까지 있어가지고 이 전체가 목이 살기가 힘든, 그죠? 그런 아주 뜨거운 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이 상간이기 때문에 식상이 혼잡한 가운데 식상간격이죠. 우리가 여성분이 이런 식상이 혼잡하면서 상간격을 이루게 되면 대개 남편이 힘을 못 쓰거나 남편하고 해로하기가 쉽지 않죠. 또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은 더욱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팔 자기 흔들면서 자기 삶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연애할 때도 좀 일찍합니다. 대개 이렇게 상관격의 사람들이 보면 연애도 자기가 먼저 걸고 마음에 들면 대시를 바로 하죠. 그런데 자식을 놓고 나면 대개 이런 상관격의 사주들은 남편하고 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자식에게 너무 많이 신경을 써서 남편이 도외시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남편 하는 일이 답답해가지고 내가 먼저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남편이 보호해주지를 않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자기 독립적으로 하게 되죠. 더군다나 이렇게 양인이라는 신앙하면서 자기가 강하면서 식상이 강하면 이건 누구한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주는 보면 여기 시간에 떠 있는 임수, 진중에서 올라오는 이 임수가 이 사옴이라는 세력에서 조후를 이루어주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막의 여기가 뭡니까? 오아시스 샘물 같은 존재죠. 그러면 뭡니까? 이게 관이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샘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주가 이 샘물의 기운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죠? 강해질수록 좀 사는 것이 안정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원국만 봐서는 이 임진이 개강이긴 한데 이 진토라는 이 여기에서 물이 나오는 이 샘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술, 충, 축, 파가 나가지고 여하튼 이것이 위태위태합니다. 좋게 말하면
진중의 개수로서 물을 임묘시켜서 딱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 임수는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서 꺼지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해석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사주는 이 남편이라는 관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그죠? 그러면 운에서 요것을 치는 글자가 오는 게 최고 안 좋아요. 정간에 무토가 온다든지 정화가 와서 딱 묶어 빈다든지 그러면 최고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분이 이 37, 47, 57을 가면서 을묘갑인이라는 모군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인성이 없잖아요. 양인이 식상이 강한 사주가 인성이 없으면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냥 생각하면 바로 아니 생각하기 전에 행동이 먼저 나가는 그런 아주 적극적이고 자기 통제가 되기 어려운 형태의 사주죠. 그런데 남편을 만나면 남편이 이 임수라는 관이 되어 가지고 그죠? 남편이 이 양인의 그죠? 양인의 태양을 이렇게 수극화 좀 힘있게 통제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개 이런 경우 운이 안 좋게 가면 남편에게 구타 또는 학대를 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남편이 이겨야 되는데 실제로서는 이 사주가 너무 강해가지고 남편이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세적으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폭력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보면 을묘갑일이라는 20년간 인성운이 딱 오게 됩니다. 여기에 인성이 딱 오면 기가 막힌 겁니다. 인성이 첫째는 식상을 제어해 줍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분이 그 전에 막 생각 안 하고 막 행동하던 것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한 단계 생각하고 또는 인성이라는 것은 내가 듣는 힘이잖아요. 수용 능력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윗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토국수라는 이런 상간작용이 약해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상간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 30대, 40대, 50대 중반까지의 이 20년 운을 남편을 이용해서 이 식상이 강하니까 식탕을 했어. 이 불이 많으니까 고기 굽는 걸로 해가지고 이 20년간 돈을 엄청 벌게 됩니다. 남편의 인맥을 활용해가지고 남편이 아주 인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이 20년간 이용해가지고 식탕으로서 득자를 엄청 많이 한 구조의 사람입니다. 이제 5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 개축운이 오지만은 인성이 없어져 있죠. 그러면서 축술미, 추고, 탕화 원진이 딱 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시기부터 약간 그 장사가 안 되면서 장사를 이제 적게 되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 20년간 이런 상간 폐인하는 운에 말하자면 이 사막의 이 오아시스에 나무가 딱 숨겨져 가지고 옥토로 변하는 시기가 되어버리죠. 이 20년간이. 그래서 이 20년간의 상간 폐인 운을 아주 자기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그죠? 그것도 남편을 잘 활용해. 그러면 이제 남편하고 얻어 좋아지고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는 그런 뭐 일석몇조입니까? 그런 운이 이 상간 폐인 운에 속한다. 이런 사주도 합토 중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수가 말라버리면 아주 흉합니다. 그죠? 뭐 흉하다기보다도 그러면 뭡니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어찌 보면 또 자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뭐 우리가 합도중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섣부르게 나쁘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철학적인 삶, 자유로운 삶을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관이 있어가지고 이 관이 위태로운데 이 관을 인성운에 잘 활용해가지고 덕재도 하고 평생 살 재물을 이때 다 모은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물상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물상적으로 봐도 그죠? 이 사주가 태양이 가득 찬 넓은 땅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미중에 진중에 이 나무의 씨앗, 목의 씨앗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목의 씨앗듯이 이 관이라는 임수에 의지해서 근근히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시기에 30대 40대 목이 오는 시기에 이 사막 같은 조열한 땅에 그죠? 그 나무들이 우리 그 방풍림이라고 합니까? 나무들이 조성이 되면서 이 전체가 활성화가 되는 그죠?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57세 넘어가면 이 나무의 인성을 축소미가 돼버리면, 축진파와 축소미 돼버리면 인성은 좀 약해져 버리죠. 그죠? 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장사는 접어두고 이제 관과 같이 그냥 여행이나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튼 이렇게 하토중탁이 될 뻔한 이 사주를 모군이 와서 잘 활용한 그런 병호 양인의, 이분이 이제 성격이 양인의 식상이 혼잡하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음식을 줄 때도 통 크게 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식당을 해도 그냥 막 퍼주는 스타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런 인수운이 올 때 사람들이 좋아해 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양인의 사주, 상관격의 사주, 그 남편의 인맥을 이용해서 20년간 잘 생활한 그런 우리의 양인 사주 오늘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